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 실적 발표 시즌이라 정신이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박이 났습니다. 정규장에서도 분위기 너무 좋았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1%대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정규장에서 상승한 이유는 반발 매수. 바로 전날 파월이 3월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단 하루 만에 반발 매수가 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이 둔화됐다는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이 2달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백수가 많아졌다는 거니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구나. 경기가 나빠질 수 있겠네. 그럼 금리 인하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가 포착이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을 걸려서 실적 발표하자마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2단 콤보를 때려버리죠. 아마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7% 급등했고요. 메타는 15% 폭등했습니다. 애플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중국 매출이 13% 감소하면서 3%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 애플은 5분기 만에 역성장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올랐으면 그게 더 불안한 겁니다. 거품이 많이 끼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실적 나름 잘 냈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졌다?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존과 메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아마존과 메타 덕분에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오늘 풀이장 굉장히 급등세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을 보고 느끼셨겠지만 역시는 역시구나. 미국 빅테크 기업은 다르구나. 역시 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맞구나. 이 정도면 장기 투자할 만하다. 적어도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미국 빅테크만한 투자처는 없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과거에도 돈 제일 잘 벌었었고요. 지금도 지구에서 돈 제일 잘 벌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냥 하는 걸 보면 답이 나오죠. 실적으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대로 그 상황 내에서 실적을 잘 내고요. 경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실적을 잘 내고 돈이 많으니까 지구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고 돈도 많이 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난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들어갈 거야. 명문대 들어가서 빅테크 기업에 취업할 거야. 당연히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닐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당연히 고액 연봉 줘가면서 최고의 인재들을 고용했으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좋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돈을 계속 많이 버니까 주가는 오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거의 죽을 때까지 뽕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좋은 거를 중간에 그만둘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작은 이익에 급급해서 사팔사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타이밍 매매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들고 가면 됩니다. 단물이 계속 나옵니다. 주식을 도박처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농사 짓듯이 부동산 하듯이 멀리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보고 길게 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이득이 됩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제가 워런 버핏의 명언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은 매 초마다 사고 팔 수 있지만 농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농장이나 부동산, 사업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10년, 20년, 30년 뒤에 수익을 냈다면 좋은 투자를 한 것이다. 매일 좋은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한참 주가가 폭락할 때 제가 많이 해드렸던 말씀인데 사실 지금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봐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갑자기 부동산이 폭등해서 3억이 올랐다고 해서 내일 당장 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장 집을 비울 수 있다고 해도 매수인을 하루 만에 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팔기가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강제로 존버하게 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도 당연히 주식에 비해서는 길죠.
사고 파는 것 자체가 까다로우니까요. 그로 인해서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대체적으로 오래 보유하게 되고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율이 높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의 수익률이 높다. 성공 확률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실제로는 주식이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거의 없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많다고 하는 걸까요? 보유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속성상.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팔기가 너무 쉬워서 오래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농장, 부동산, 사업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면 10년, 20년, 30년 뒤에 수익을 낼 것이고 그렇게 수익을 냈다면 좋은 투자를 한 것이다. 지금 당장 1년 차에 성과가 안 좋다고 해서 팔아버릴 게 아니라 욕할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농장, 부동산, 사업처럼 하면 됩니다. 한참 뒤에 수익을 내도 분명히 좋은 투자를 한 겁니다. 조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사실 매일 좋은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워런 버핏도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 포함해서. 버핏도 매일 좋은 투자를 하지 못하죠. 지난 2, 3년간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우리는 경험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망했나요? 뭐 코로나 때문에 세상 망했나요? 연준이 금리 빡세게 올려서 우리 다 굶어 죽었나요? 주식 다 상장 폐지됐나요? 그렇지 않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뭐 세상 망했나요? 지금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습니다. 전쟁? 별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가요? 악재가 시원하게 다 해소된 것 같지도 않은데 주가는 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10,000원 할 때도 비싸다고 안 샀는데 지금은 20,000원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죠? 절대 못 삽니다. 근데 이렇게 억울해하는 사이에 3만원, 4만원, 5만원이 됩니다. 10,000원 할 때도 내가 거들떠보지 않았었는데 이제 5만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죽어도 못 사는 거죠. 하지만 과감하게 10,000원에 들어가서 5만원이 될 때까지 계속 보유했던 사람은 야, 그냥 보유만 했을 뿐인데 10,000원에서 5만원이 됐네? 그럼 또 가만히 있으면 5만원에서 30만원이 될 수도 있겠네? 내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 게임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존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몇 푼 더 먹으려고 사팔사팔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장기 투자에 대해서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꽤 자주 옵니다, 현타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애초에 왜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고 그게 제일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장기 투자를 마음 먹었던 거지. 이렇게 중심을 잘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주저리 좀 말을 길게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원을 또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철님 멤버십 후원 해주셨고요. 짱구 박사님 슈퍼땡스 10,000원 후원 해주셨습니다. 이제 후원 해주시면서 질문도 해주셨는데 세일 기간도 있어야 주워 담죠. 굉장히 좋은 마인드입니다. TQQQ의 매수 타이밍을 보고 300 정도 담근 후에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보충하는 식으로 해볼 예정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일단은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보충하는 식으로 해볼 거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들어갈 거다. 제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몰빵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애초에 여유 자금으로 하니까 쫄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빚내서 내가 몰빵을 한다. 이미 그 자체로 70%는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애초에 지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락장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주신 전상철님과 짱구 박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